경제 전문 니케이 아시아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반도체 산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국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산업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서명한 행정명령 32건 가운데는 중국 관련 사안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매체가 입수한 백악관 쪽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 초안의 내용을 보면 구독 한번 눌러주이소.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산업공급망 전략이 마련되며 재난이나 비우호적 국가의 제재에 취약하지 않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 히터류, 의료용품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 일본, 배터리와 의료용품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제품 수입을 늘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1조 위안, 하나 약 170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자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도 5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 22%, 한국 21%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인 15% 규모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오는 2030년에는 생산 비율이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대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도 중국이 향후 히터로처럼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분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 생산량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몇 년 후 반도체 수급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면 미국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한 반중전선 구축에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TSMC는 일본 도쿄 인근 스쿠바에 연구소를 짓고 공장 건립을 검토하는 등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TSMC에 보조금을 줘서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12조 규모의 공장을 미국 애리조나주에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대만 정부와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미국 완성차 업체를 주축으로 중국산 배터리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미국의 생산 시설이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장점이 부각되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하이오주에,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각각 배터리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의 경우 현재 헝가리 공장에서 포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2023년 이후 출시되는 전기차 플랫폼 eGMP 3차 물량의 배터리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되어 있어 미국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히터류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자원 무기의 소재입니다. 2010년 다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일 당시 중국은 히터류 수출을 금지했고 결국 3일 만에 일본의 양보를 얻어냈던 일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미국은 히터류를 중국 대신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 지질조사국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 히터류 생산 점유율은 중국 58%, 미국 16%, 미얀마 13%, 호주 7%라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자국 히터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소재 부품에서도 대중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히터류 세계 생산 점유율은 2010년
일본과의 분쟁 당시 98%로 정점을 찍으며 2020년 현재 58%로 반토막이 났고, 또 중국은 전 세계에서 히토류의 57%를 소비하는 최대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는 중국의 히토류 수입이 수출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해 12월에는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히토류를 실은 중국 트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국경과 연결된 도로의 다리가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히토류는 무게에 따라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로 나뉘는데, 경히토류는 부존량이 10배가량 많고 채굴도 상당히 쉬운데 반해 중히토류는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은 중히토류 수요의 절반을 미얀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중국에서도 많은 양의 히토류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11월 수출 통제법을 제정해 히토류 수출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했고, 또 히토류 카드를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국 내 히토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뻔히 보이는 핑계를 대며 갑자기 전 세계 히토류 수출을 막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격언에 뉴스를 가신하지 말고 기사는 진실을 읽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서방 언론에서 중국의 히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중국 언론은 다음날 바로 반박하는 기사를 내는 일을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유니온 모터리얼, T플렉스, 세노텍 등이 있습니다. 유니온 모터리얼은 자동차 전장 부품과 전자기기 등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히토류 대체품으로 주목받습니다. T플렉스는 스텐레인 본강, 절삭 가공 및 후판 전문업체입니다.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본강을 조달받아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등 전방산업에 필요한 부품 소재를 공급합니다. 세노텍은 히토류 등 강물 분쇄에 필요한 필수 산업재인 세라믹 비드 양산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 양산에 성공하여 특화된 비드를 전문 생산합니다. 이 밖에도 유니온, 포스코 엠텍, 노바텍, 이지, 엘컴텍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